안녕하세요. 제13강 실증주의 과학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적 실체에 관한 논의인데요. Theoretical Entity죠.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일 반대했던 게 형이상학적 주장들,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주장들, 혹은 심리학적인 검증할 수 없는 논의들, 특히 이제 1900년 전후로는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에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뭐 꿈을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론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뉴턴의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게 천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사과가 떨어지는 거, 조류, 밀물, 썰물을 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A와 B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걸, A가 움직이는 걸 알고 B가 움직이는 걸 알지, 그 사이에 힘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류인력을 기준으로 이론이 전개가 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이 관찰할 수 없는 실체를 전제로 해서 이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완두콩을 다양하게 교배시켜 보면 1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떤 모양이 몇 개씩 발견되더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통계적 법칙만 발견했으면 멘델의 유전 법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멘델이 이것은 생식세포 안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하고, 보지 않은, 관찰할 수 없는 실체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멘델이 그 완두콩에 대한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고 요인을 지목하고 40년쯤 지나서 유전자라는 이름을 이제 어떤 학자가 지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인이니까 제너레이션 한다는 얘기죠. 만들어내는 어떤 것. 그래서 분명히 생식세포 안에 뭐가 있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은 1950년대에 돼서 DNA 구조가 가설적으로 제시되고 60년대에 계속 확인돼 나가면서, 예컨대 우리가 지금 DNA 유전자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립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은, 야, 그러면 간접 관찰할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학이 시험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것만이 과학적 방법이고 진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훼손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유용성 있는 픽션, 허구라고 보자.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되지. 이걸 뭐 도구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원자라는 실체를 상정을 하고 실제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상정을 하고 설명을 해보면 많은 것이 설명되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론적 실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증주의 과학과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준적인 설명에서는 과학적 경험화를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 내어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일단의 명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경험의 일반적인 반복적인 유형에 대한 진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실체를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맨델이나 혹은 뉴턴의 만류인력을 본다면, 더군다나 20세기에 들어서 근대과학이 여러 가지 당시에 관찰할 수 없었던 실체들을 근거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건 남의 문헌에서 본 거고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들어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쿼크라든지 퀘이사라든지 블랙홀, 양성자, 중성자, 광자, 이런 것이 20세기 들어서 초반에 양자역학 그 이후를 설명하는데 다 도입된 거거든요. 당시에 이것을 관찰해서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물리 구조에 대한 복합성을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실증주의 과학적 법칙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증적 과학적 법칙의 그 설명 방식은 경험적 일반화를 다듬어서 하나의 법칙화를 한다. 그 법칙이 상당한 정도로 정립이 되면 그것을 포괄 법칙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가설을 끄집어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설이 수용되는지 배척되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론은 어떤 의미를 하느냐,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법칙은 경험적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론의 역할인데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벌레의 우화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죠. 특정 시점에 애벌레가 전부 날개를 펴면서 날개를 펴는 우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경험적 현상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날씨가 온도가 얼마 정도 올라가고 해의 길이가 얼마 정도가 되면 어떤 시점에 애벌레가 날개를 단다 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시점이 있다, 혹은 이제까지 그들이 자연에 적응해 온 결과로 모두 다 그런 것을 깨달아서 동시에 날개를 편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애벌레의 그 생리적 과정에 호르몬 과정을 보면 몇 도의 그 낮 길이가 어느 정도의 광합성 조건이 이루어지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이론인데, 포괄법칙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론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관찰에 의한 경험적 일반화를 보면서 생겨난 질문, 혹은 애초에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고안한 결과물이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관찰에서 도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이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형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럴듯해야 됩니다. 플로저블 해야 되죠. 고개를 끄덕이게,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애벌레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동시에 야, 이제 날개를 펴자 라는 이론을 내세웠다면 우리가 아는 애벌레들의 여러 가지 신호 체계라든지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 능력이라고 봤을 때 그거는 그럴듯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적실성의 문제입니다.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된 유형을 해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아까 얘기했던 우화하는 것이 신호는 아니다. 그러나 아마 그 애벌레의 생리적 과정에 호르몬 작용과 날개를 펼치는 것과의 이러이러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이론을 만드는 과정, 이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서 도출할 수 없는 창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놀워드 헨슨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내 있고 자기 나름의 심증, 자기 나름의 추측이 있고 그 전제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관찰된 사실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느 정도의 모호성,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호르몬의 작용으로 애벌레가 날개를 편다면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 이게 이제 과학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비유나 유추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 그겁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에서,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 것이 혹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창의적이고 여기에 있는 자료의 관찰을 통한 것이 아닌 거죠. 원자의 그림을 그릴 때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안에 중성자가 돌아가고 하는 모습은 마치 태양이 있고 위성이 있고 거기에 또 행성이 있고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유추에 의한 새로운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증주의적 과학과는 바로 이러한 점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정리를 한다면 이론 실증주의 과학과는 감각자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시험 가능한 명제를 만든다라고 얘기했고 시험 가능하지 않은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서 배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과정을 보면 관찰이 아니라 관찰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실체를 도입하는 것이 과학 이론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었다 라고 하는 점이고 이것을 실증주의적 과학관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감각자료, 관찰, 그것에 의한 일반적 경험적 일반화, 이론화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경험주의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햄펠이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포퍼 등이 이것을 가설 연역적 모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